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엔 고양이 사료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AI 항원이 나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AI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시 관악구 소재 동물보호소에서 급여되던 사료에서 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는데요. 방역당국은 이 사료에 들어간 국내 닭, 오리고기 공급업체를 추적 조사 중이지만 여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닭, 오리 농가까지 비상이 걸립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식품이란 햇섭 인증, 여기에 무항생제 원료를 사용해 만들었다는 고양이 생식사료. 한 끼에 6,800원이나 하는데 고양이의 조류 인플루엔자 AI 확진이 늘자 감염원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AI 항원이 나왔습니다. 주 원료는 국산 오리고기와 닭고기 부산물로 업체 측은 지난 5월 말부터 멸균, 살균 공정을 거치지 않고 제품을 만들어 왔습니다. AI에 감염된 닭을 도축을 해서 냉장을 했다면 보통 한 5도씨 정도로 보고 한 달 정도는 바이러스가 생존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냉동이라면 영하 20도 정도면 2, 3년 이상 바이러스 생존력이. 전문가들은 고온으로 가열할 경우 바이러스는 사멸하지만 이번처럼 생식 형태로 계속 섭취할 경우 종간 장벽을 뛰어넘는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이 가능하다고 경고합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제품의 회수, 폐기 명령을 내리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려동물 사료 제품에 사용된 원료 공급업체에 대해서 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추적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전남 소재 오리 공급업체와 닭고기 공급업체의 경기 지역 대리점 등이 대상입니다. 정밀 검사에서 고병원성이 확진되면 이번 고양이 AI는 새 국면을 맞습니다. 농가에서 공급받아 도축한 원재료가 오염됐다는 뜻인 만큼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 지 2달도 안 돼 또 농가의 닭, 오리 사육과 밥상 물가가 휘청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6개월 만에 하루 확진자가 5만 명을 넘는 날도 나왔는데요. 방역당국은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가 하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데 신중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코로나19 소식 홍서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주째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는 4만 5천여 명, 6월 넷째 주 1만 6천여 명이던 것이 5주 만에 2.8배로 늘어난 겁니다. 하루 확진자 수는 5만 7천여 명까지 치솟았는데 확진자가 5만 명을 넘은 건 1월 이후 6개월 만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달 중순 확진자가 하루에 최대 7만 6천 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연 감염과 백신 접종 후 시간 경과로 인한 면역 감소, 단계 하향 이후 마스크 미착용, 더위로 인한 실내 생활 증가 등의 영향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는 등 방역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독감과 같은 4급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4급으로 낮아지면 병원급 기관 등에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 의무도 풀리는데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4급 전환 시행 시점과 관련해서는 국내외 유행과 방역 상황 등 종합적인 여건을 면밀히 고려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중히 결정할 계획입니다. 방역당국은 고위험군 보호를 고려해 병원에서의 마스크 의무 해제 여부를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대중교통처럼 사람이 밀집한 곳에서는 다시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소연입니다. 한동안 고공행진하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엔 2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석유류 가격이 떨어진 영향이 컸는데요. 다만 통계청은 8, 9월에는 기상 여건, 추석 등 물가 상승 요인이 많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박지훈 기자입니다.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년 전인 작년 7월 대비 2.3%, 재작년 6월 이후 25개월 만에 최소 상승률이었고 2달째 2%대를 유지한 겁니다.
특히 휘발유, 경유 등 석유류 가격이 1년 전보다 25.9%나 내려 2달 연속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한 영향이 컸습니다. 최근에 그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인한 석유류 가격 안정 효과 때문에 저희가 물가가 상당히 상승폭이 둔화된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던 외식 물가 상승률도 5.9%로 둔화하며 재작년 1월 이후 1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폭을 보였고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 물가도 1.8% 상승하며 2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지난달 집중호우 영향으로 채소 가격이 6월보다 7.1%나 올랐는데 작년 7월에도 폭염으로 채소값이 급등했던 탓에 작년 대비로는 오히려 5.3% 낮게 나타났습니다. 시설 채소는 이미 일조량이 많기 때문에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도매 가격 중심으로는 한 2, 3주 정도 있으면 안정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 영향으로 전기, 가스, 수도 가격도 여전히 21.1%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통계청은 8, 9월에는 국제유가 상승 흐름을 비롯해 기상여건, 추석 등 계절적 물가 상승 요인이 많아 물가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8월부터는 지난해 높았던 물가 상승률로 인해 올해 상승폭이 작게 나타나는 기저효과가 사라지며 물가 상승률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지윤입니다. BNK 경남은행에서 560억 원대 대형 횡령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거액을 횡령한 사람은 다름 아닌 이 은행 부동산 투자금융부장을 맡고 있던 이모 씨. 재직하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 등을 횡령한 겁니다.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대형 횡령 사고가 터진 뒤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의 내부 통제 강화에 나섰지만 또다시 터진 횡령 사고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BNK 경남은행에서 터진 횡령 사고에 현재까지 확인된 규모는 562억 원입니다. 당초 경남은행은 자체 감사에서 78억 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횡령을 적발해 금융감독원에 지난달 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 현장 검사에서 당초 보고 규모의 6배가 넘는 484억 원의 횡령액이 더 나온 겁니다. 거액을 횡령한 이은행 부동산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는 2007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해왔습니다. 이 씨는 2016년에서 2017년 부실화한 PF 대출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 원리금을 가족명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78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또 2021년 7월과 작년 7월 두 번에 걸쳐 PF 시행사의 자금 인출 요청서를 위조해 대출금을 가족 법인 계좌로 이체 326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습니다. 금감원은 서울의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서뿐 아니라 은행 내부 통제 실패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남 창원의 경남은행 본점에도 검사반을 확대 투입했습니다. 또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도 이 씨와 관련자들의 주거지,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터진 700억 원대 대형 횡령 사고 뒤 금융당국은 내부 통제 강화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그간 발생한 펀드 불안전 판매, 대규모 횡령 사태 등을 현장에서 직접 검사하면서 그 원인의 대부분이 내부 통제의 문제였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터진 대형 횡령 사고에 금감원은 내부 통제 실패에 책임 있는 관련 임직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최근 잇따라 드론 공격을 받은 러시아 모스크바의 고층 건물에는 정부 부처들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상자 없이 건물 외벽과 창문이 파손되는 피해 정도에 그쳤지만 불안감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크라이나가 계획적으로 수행하는 후방 교란 작전이자 보복 공격으로 풀이됩니다. 한미희 기자입니다. 모스크바 중심부 현대식 고층 건물이 모여 있는 모스크바 시티입니다. 이곳에 있는 한 건물이 지난달 30일에 이어 이틀 만인 1일 새벽 또다시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대통령궁인 크렘린궁에서 7km 정도 떨어진 이 건물은 경제개발부와 산업통상부 등 러시아의 정부 부처가 들어선 IQ 쿼터로 알려졌습니다. 사상자 없이 건물 외벽과 창문이 파손되는 수준의 피해에 그쳤지만 광범위한 불안감을 일으키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Это отвратительная ситуация, когда на столицу что-то прилетает, где-то взрывается. Вот. И я еще раз говорю, что
никто в этой ситуации не защищен, наверное, потому что мы же не знаем, куда что прилетит. Я чувствую себя в безопасности. Я из Донецка, я считаю, это просто мелкий инцидент. Ну и у нас ежедневно происходит куча обстрелов, когда людей убивают. 지난 5월 크렘린궁 상공에서 무인기가 폭발한 사건 이후 모스크바에서만 최소 6차례의 드론 공격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본토에 대한 드론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계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후방 교란 작전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위한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수출항 오데사와 수도 키이우 등 주요 도시에 연일 공격을 퍼붓고 있는 데 대한 보복 성격도 띠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흑해 해상에서 자국 초계함을 공격하려던 우크라이나 무인정 3대를 모두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한미입니다.